갑시다. 합성함수 역함수죠. fx가 있음. 그때 g를 f합성 f라고 부른대요. 정의하겠대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해서 함수 gx의 최대값이 9일 때 gx의 최소값을 찾아주세요. 그냥 제일 단순하게 풀어볼게. 최대 최소를 찾으려면은 그래프를 그리면 돼. 물론 합성함수 이거를 뭐 그래프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 만약에 이게 합성함수 F 합성 F가 아니라 막 F 합성 G면은 좀 다르게 풀어야 될 거야. 왜냐면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교육과정에서 별로 뭐 가르친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걸 그려보세요라는 얘기는 잘 안 하거든. 덥구나. 상품이 다시 키자. 잠깐. 근데 이 정도는 F 합성 F는 C 가지고 끝을 낼 수 있어요. F 안에 F를 넣어보세요. 뭐예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k라는 함수 안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k를 넣어보세요. 끝. 그러면 4x 마이너스 k잖아. k는 모르겠지만 일단 생김새는 얘가 결정해버렸지. 그지? 2차 함수라면 막 최고차의 개수도 있고 축도 있고 막 범위도 따르고 막 하니까 복잡할 수 있겠지만 1차는 이게 끝이잖아. 기울기가 결정하잖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의 구간에서 어이구, 누가 봐도 최대값은 3에서 나오는 거 확인했잖아. 12-k. 그게 9래. k는 3이란 얘기죠. 그러면은 최소값은 누가 봐도 마이너스 1에서 나오고 있다. 그지?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답입니다. 뭐예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k. 그래서 마이너스 7 끝. 알았죠? 네. 다음 740번으로 갈 건데 여기 잘했나 보네. 그 다음에 740번. 아, 이거 똑같은 문제죠. 뭐요?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거 질문. 아, 유형 18번이지. 유빈아,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고치면 1대1 대응일 때.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1대1 대응이 되세요라는 지난 단원 문제랑 동일합니다. 똑같은 유형이에요. 1대1 대응이 된다. 그런데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 3부터 A 사이. 그러면 마이너스 1과 2의 안쪽에서 그리고 3과 3보다 큰 A의 안쪽에서 우리는 뭐 하면 된다? 대각선 방향이다라는 거 알면 돼. 근데 그 중에서 누구? 기울기가 마이너스 3 음수라고 정해져 버렸잖아. 그러면 누가 봐도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상황이다. 그렇지? 얘는 2,3이고 얘는 마이너스 1,a인 거야. 그래서 뭐 하자? 얘를 먼저 대입해서 b를 찾자. 어때? 3은 마이너스 6 플러스 b. 아, b는 9네요. 그럼 b가 나왔으니까 이제 뭐 한다? 요 점을 지난다. 대입해버리자 또. 그럼 뭐야? a는 3 플러스 b. 9. a는 12. 따라서 답을 더해주면 얼마? 21 되겠네. 알았지? 요런 식이야. 그러면은 우리 뭐 했어? 지난 시간에 1대1 대응이 되도록 이라는 문제 유형 몇 가지 있었다 그랬지? 3가지 있었지. 지금처럼 정의역과 공역이 사입 범위로 나올 때 이 안쪽만 보는 거.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먼저 정의역은 실수 전체인데 A라는 값보다 작은 범위와 큰 범위로 나눌 때 어떻게 알았어? 여기서는 대각선인데 여기서는 기울기의 부호가 갖고 연결된다. 뭐 이런 식으로 했었지. 좀 이따 그려줄게. 그 다음에 X가 K보다 크거나 작은 범위. 일단은 큰 범위라고 치고 Y가 L보다 큰 범위. 즉 오른쪽 위를 쭉 보세요잖아. 요 3가지 문제 각각 어떻게 풀라고 했다고? 여기서는 보통 웬만하면 한쪽의 직선은 줘요. 그러면 다른 한쪽은 기울기만. 직선의 기울기만. 뭐 부호만 일단 같다고 먼저 한 다음에 Y좌표가 여기 나온 거랑 여기 나온 게 같아요 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대각선 아니면 이 대각선 유형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반드시 이 점을 지난다라고 했는데 2차다 보니 밑에 있는 앞에 있는 2가지 유형도 포함해서 이 셋 다 만약에 뭐가 나오면 2차 함수가 나오면은 뭐 해주세요? 축의 위치까지 고려해 주세요. 요렇게 얘기했었잖아. 자, 하나만 더 해볼까? 741번 가보자. 뭐 하래? x에서 x로의 함수. 그런데 x라는 집합이 a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러면은 정역도 A보다 크고 같다. 공역도 A보다 크고 같다. 세 번째 유형이죠. A라는 값을 기준으로 오른쪽. Y도 A라는 값을 기준으로 위쪽. 그럼 우리는 오른쪽 위만 바라보네. 그럼 일단 뭐 지난다? 요 점을 지난다. A, A를 대입을 합니다. FA라고 쓸까? 뭐요? A제곱 마이너스 6A. 그게 뭐 된다? A가 된다. 그럼 넘어가주면은 A제곱 마이너스 7A가 0이 되면 되니까 A로서 가능한 것은 일단 0도 있고 7도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답일 거야. 그걸 결정해주는 게 뭐냐면 A, A를 지나는 곡선들 중에서 이참수 곡선들 중에서 요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거야. 그럼 뭐라 그랬어? 틀린 걸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맞는 거에서 연장을 해서 축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보라는 거지. A보다 작은 곳에 있잖아. A는 축보다는 커야 되잖아. 근데 이차함수의 축이 어디야? X는 3이거든. 그럼 우리는 3보다 큰 A를 찾아야지. 답은 7. 알았죠? 0과 7 나왔는데 보기에 7밖에 없으니까 4번이 아니라. 알았음? 0은 될 수가 없는 거지. 그 다음에 비슷한 것도 하나만 더 해볼까? 742번 조금 내가 원하는 게 아니기는 한데 어쨌든 742번까지만 해보자. 뭐 해보자? 일단 역함수가 존재하세요. 뭐예요? 또 1대1 대응이 되세요. 그런데 fx의 식을 보니까 어떻게 생겨먹었어? 정역은 실수 전체인데 0보다 작다 크다로 쪼개놨네. 맞죠? 그럼 뭐 하자? 0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따로 보자. 보통은 내가 1차가 나오고 뭐 기울기 비교하고 이렇게라고 얘기했는데 2차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랬지. 원래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는 뭐냐면은 미지수 A가 있는 쪽에 2차식을 주면은 좀 더 좋은데 이건 뭐 쓸데없이 왼쪽에다 X제곱을 써놨어요. 어쨌든 0보다 작은 것은 뭐다? 이차함수 요거 따라가는 거지, X제곱. 그럼 감소하고 있네. 그럼 오른쪽도 뭐 해야 돼? 감소해야 돼. 근데 이거 아니고 이거여야지. 연결이 돼야지. 그래서 왼쪽 노란색 함수가 0일 때 지금 0 나오잖아. 비어있든 채워져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0을 지나고 있잖아. 그럼 얘도 0을 지나게 해줘요. 일단 빵, 빵. A제곱 마이너스 9는 0이어야 돼요. A는 뿔마 3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뭐? 감소하도록 기울기 누구야? A-2. 그게 뭐가 되도록? 음수가 되도록 하는 A. 얼마야? 마이너스 3이겠지. 끝. 그럼 이제 우리한테 F-3을 찾으래. 마이너스 3은 어디 있어? 0보다 왼쪽이니까 그냥 X제곱에 넣어주면 끝나죠. 답은 9. 그래서. 알았음? 예. 끝. 여기까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문제였습니다. 앞 단원에서 지금 단원까지 넘어온 겁니다. 알았죠? 네, 정리. 1차 함수나 뭐 2차 함수로 함수를 주고 나서 역함수 구하세요가 아닙니다. 막 FG 있고 막 A배 돼 있고 막 안에 A배 돼 있고 X에 A배 돼 있고 막 난리 났다 그지? 그러면은 역함수 어떻게 되는지를 너네한테 맞추라는 게 외우라거나 어떤 이런 유형이라거나 어떤 공식이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역함수는 그냥 구하면 돼. 우리가 원래 했던 방식 그대로. 알았지? 자, 우리는 지금 y는 fx랑 함수가 있으면 f 인버스 x를 구하면 gx가 된다라고 문제가 제공을 해놨어. 그러고 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야? 두 가지를 푸는 거지. afx의 인버스는 어떻게 될까? 이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요 바꾸는 과정, 역함수를 바꾸는 과정에서 먼저 뭐부터 하라 그래서 x만 딱 남겨놓고 넘기는 거야. 나머지를 다. 그러니까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ax 플러스 b였으면 양면에 b를 빼고 양면 a 나누면 되는데 이렇게 돼 있어서 좀 어려웠던가 또는 헷갈렸을 수도 있지. 자, 그때는 너희들이 뭘 이용하는지 지금부터 잘 봐. 일단 x만 남기려면 곱하기 앞에 있는 a는 넘겨줘야 됩니다. 양면을 나눌까요? a분의 y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 나와? fx가 나옵니다. 여기서 x만 남긴다는 말은 f를 없애야 되지. f를 없애는 방법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양면의 f 인버스를 합성한다고 생각해. 오케이? 그러면은 좌면은 f 인버스의 a분의 y가 되고 우변에는 인버스와 f가 만나면 항등함수니까 x 들어가면 x 나와야지. x만 남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x와 y의 자리를 바꿔버리면 답입니다. y는 함수는
F 인버스의 A분의 X. 첫 번째는 이거야. 그런데 F 인버스를 우리 뭐라 부르기 약속했어? G라며. 그럼 뭐다? G 안에 A분의 X. 첫 번째 답은 4번, 5번에 있네요. 알았죠? 두 번째도 똑같이 해볼까? 우리가 이번에는 뭘 하고 싶어? Y는 FAX에서 인버스를 구하고 싶어. 역시 똑같아. X만 남기기 위해서 F부터 없애자. 맞죠? 그러면 양변에 뭐 한다? F 인버스를 취해주는 거야. 여기는 합성이 될 거고. 그럼 좌변부터 다시 쓸게요. F 인버스의 Y는 AX. 그러면 이제 X만 남기려면 양변에 A로 나눠야겠네. A분의 1의 F 인버스의 Y. 그 다음에 마지막에 XY의 자리를 내가 지우고 쓰고 Y로 쓰고 F 인버스의 X로 쓰고 여기는 A분의 앞에 붙어 있고 거기서 F 인버스만 G로 바꾸면 답인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입니다. 오케이? 예. 끝. 정리. 가자. 이 조건을 놓쳤을지 모르겠다. X라는 집합은 1, 2, 3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데 X에서 X로 가는 두 개의 함수 FG가 있대요. 지워도 되지? 쓰고 있는 사람 없지? 여기다 썼지? 역함수가 모두 존재한대요. 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이 그냥 존재하니까 F 인버스, G 인버스 쓰나 보다 가 끝이 아니라 FG를 이제부터 구해줄 때 뭐 해주세요? 1대1 대응이 되게 만들어주세요. F랑 G는 전부 다 1대1 대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가 지금 얘 3이 F에서 3이 2로 갔으면 더 이상 정역 1, 2는 2로는 못 가. 무조건 1, 3으로 가야 돼. G도 마찬가지. G의 2가 3이라면 다른 1과 3은 정역 1과 3은 3으로는 못 가. 1, 2로는 가야 돼. 그거 생각하라고 했고 전에 첫날 했던 내용 중에 그거 있었지. F는 1대1 대응, G는 뭐 항등함수, H는 상수함수 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1대1 대응은 꼭 그리면서 맞춰가라고 했잖아. 1, 2, 3에서 1, 2, 3으로 가는 함수 F는 일단 3은 2로 간다. 이거 눈에 보이게 써놔. 그래야 실수 안 한다. 알았지? G도 마찬가지야. 1, 2, 3에서 1, 2, 3으로 갈 때 2가 3으로 갔거든. 그럼 나머지 1, 3은 1, 2로 안 간다는 건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눈에 보이게 뿅 그려놓고 시작합시다. 자,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 두 가지가 있죠. 가보자. 첫 번째 조건 뭐예요? G 합성 안에 F 인버스에 2가 들어가 있고 그게 2래. 두 번째 조건 전체 인버스 이거부터 먼저 전개부터 할까? 자, 그럼 뭐예요? 슉슉. 근데 둘 다 인버스로 만드는 건 좋은데 자리를 바꾸라고 했었지. 기억나나? F 합성 G의 전체 인버스는 뭐다? G 인버스 먼저 쓰고 F 인버스 쓰라 그랬었지. 둘 다 인버스 씌우는데 자리 바꾸기. 그래서 저 녀석 바로 쓸게요. 뭐다? F의 인버스의 인버스는 다시 자기 자신이다. 그리고 G의 인버스에다가 3 넣기. 알았음? 1. 이렇게 해도 좋고 아니면은 이렇게 해도 돼. 뭐? 굳이 막 이 인버스를 막 분배하려고 하지 말고 결국 이런 함수가 있으면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으면 인버스에 3을 넣으면 1이 나온다는 거는 이 함수에다가는 1 넣으면 3 나온대. 그렇게 이해해도 좋고. 알았죠? 너희들 편한 대로 해주세요. 그럼 뭐야? 저 안에 있는 요 함수가 뭐다? 1 들어가면은 1 들어가면은 3 나온다. 이렇게 이해해도 된다. 알았죠? 뭐로 갈까? 이거로 갈까? 아까 처음 거로 갈까? 분배로 갈까? 뭐 하는 대로 아무 데거나 갈까? 자, 뭐부터 갈까? F 안에 G 인버스로 갈까? 3 넣어주면 1이다. 됐죠? 자, 가보자. 그럼 첫 번째. F 인버스의 2. 인버스의 2를 넣어달라는 말은 뭐다? F에서 2가 나오도록 하는 값을 찾아주세요. 3이죠. G3는 2예요. 그래.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야. G 인버스에 3을 넣어주세요. 인버스 역함수에 3을 넣어달라는 얘기는 원래 함수 G에서 3이 나오도록 하는 X값 찾아주세요. 2죠? F2는 1이에요. 끝났네. 그럼 뭐다? 자동으로 1은 3으로 1은 1로 가는 함수 GF. 완성했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계산은 당신들이 해주세요. 알았음? 됐죠? 다음. 69번. 내가 이걸 못 봤음.
합성함수의 그래프와 함께 우리 전에 내가 마지막 날 함수에 대한 얘기 쫙 해줄 거야 라고 했지. 그때 가우스를 포함하는 그래프랑 절대값을 포함하는 그래프랑 싹 다 그날 할 거거든. 그래서 요거는 일단 뺍시다. 알았죠? 그리는 방법 자체가 정해져 있어요, 이거. 그래서 보고 나 이게 왜 나왔나 했는데 이 유형이 있었네? 절대값을 포함하는 식의 그래프. 요거는 마지막 날, 우리 특강 마지막 날 한 방에 몰아서 싹 설명하면서 그때 한번 풀어볼 겁니다. 알았죠? 아, 숙제 뺐었어야 되는데 내가 깜빡했네. 아무튼 알겠죠? 그래서 요거 혹시 이 유형이 질문이거나 좀 이 안에 질문이 있는 사람들은 잠깐 체크만 잘 해놨다가 마지막 날 설명하고 나서 그때 내가 그 문제 혹시 얘기하면은 내가 그때 그 문제를 풀어주도록 할게요. 알았죠? 끝! 자, 그러면은 오늘 어디로 가냐? 어디 가세요? 여기 있다. 유리식과 유리함수 단원, 그리고 무리식과 무리함수 단원 같이 할 겁니다. 뭐 두 단원을 통째로 끝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유리식만 딱 가지고 오고 무리식만 딱 가지고 올 거야. 알았지? 알았지? 자, 그래서 오늘은 뭐 하는 날이냐? 유리식과 무리식을 배우는 날이라고 보면 돼. 자, 일단 첫 번째, 유리식 얘기하다가 아마 잠깐 쉴 것 같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라고 하는 놈은 무슨 식 하나 알고 있어, 얘들아? 우리가 알고 있는 식, 뭐 있어? 뭐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식. 아니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식이라고 하는 거는 방정식, 부등식과는 다른 겁니다. 걔네들은 등호나 부등호가 들어간 식이고 식은 아니지. 우리가 알고 있는 식 딱 하나 있어. 하나. 뭐 있어? 다항식. 다항식 하나를 가지고 이제 범위 넓혀가기 시작하는 거야. 유리식이나 무리식으로. 자, 그런데 우리 수의 체계로 가보자. 수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심플한 수 뭐 있었어요? 자연수 있었죠. 그리고 0이나 음의 정수 포함해서 정수의 범위로 넘어갔었죠. 정수에 해당하는 게 약간 다항식이라고 생각해도 좋아. 정수에다가 뭘 섞어주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섞어주면 유리수로 넘어가지. 다항식에서 이제 뭔가를 추가해서 유리식으로 넘어가는 거야. 뭐 추가되는 걸 집중적으로 보려는 건 아니고. 그리고 유리수와 구분되는 수, 무리수, 그 두 개를 섞어서 이제 실수라고 하지. 여기서는 뭐다? 무리식이 있을 거예요. 그 두 개를 다루려고 하는 거야. 근데 너네 유리수의 정의가 뭐였니? 정수를 가지고 분수꼴로 만든 수가 유리수였지. 그러다 보면은 뭐 2분의 3도 유리수에 들어가지만 2분의 4, 즉 정수도 일단은 유리수의 범위로 들어간단 말이야. 마찬가지야. 유리식은 뭐다? 우리가 배운 유일한 식 하나 딱 누구? 다항식. 다항식을 가지고 분수꼴로 만든 식을 우리는 유리식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게 학교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교과서에 제일 처음에는 다음 중 유리식인 것을 고르시오 뭐 이런 문제도 등장할 수는 있습니다. 교과서에는. 그럼 뭐다? 다항식 중에 이 있을 수 있지. 다항식. 다항식 안에 다항식은 포함되잖아. 그럼 분자는 뭐다?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4다. 약분되네 x 플러스 2다. 뭐 나와? 다항식 나오지. 근데 이거 보면 유리식이야. 그래서 유리식에는 다항식도 포함됩니다. 다음 중 유리식인 것은 이런 것일 때 분수꼴 유지하는 식 말고 다항식도 다 골라주면 돼요. 알았죠? 오케이? 뭐 그런 범위로 나옵니다. 대신에 분모는 0이 아니어야 되겠지? 그거는 지켜줘야 되고. 그럼 유리식 끝. 분수식이야 결국 쉽게 말하면. 근데 분수식은 진짜 분수꼴 유지하는 식만 얘기하는 거고 유리식에는 다항식도 포함되는 거고 물론 우리가 오늘 배우는 유리식에는 다항식은 포함 안 하겠지. 진짜 분수꼴 유지하는 식, 즉 분수식만 말을 하겠지. 알았습니까? 자, 그러면 새로운 식 배웠으니까 다항식도 배우고 나면 뭐 했어? 고1 1학기 때. 공통수학 원 제일 첫 단어 이름 뭐였어? 다항식의 연산이었잖아. 막 정리도 하고. 그래도 내림차순 뭐 항이 여러 개가 있지는 않겠지만은 있다면은 정리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어쨌든 연산을 할 겁니다. 뭐 연산? 덧셈, 뺄셈과 같은 연산. 그 다음에 곱셈, 나눗셈과 같은 연산. 근데 그 연산하는 방식이 유리식, 분수식이니까 유리수랑 똑같아. 자, 태어나.
2분의 3이랑 3분의 5를 더하라고 할 때 너 제일 먼저 뭐 하니? 통분을 하잖아. 똑같아. 근데 통분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가 6분의 7이야. 통분을 하라고 할 때 냅다 둘이 곱하냐? 그거는 아니지. 6이라는 최소 공배수로 통분을 하지. 그래서 이게 수학의 정석이라는 교재를 오면 있잖아. 뭐 더 앞에서 나왔을 수도 있는데 유리식을 하면은 제일 먼저 유리식 하기 전에 뭐부터 하냐면 최소 공배수를 먼저 다시 배워요. 오케이? 정확하게는 최소 공배식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 녀석을 먼저 배워. 자, 예를 들어서 2와 6의 최소 공배수는 6입니다. 왜요? 6이 2와 3이라는 소인수들이 곱해져 있고 얘는 2라는 소인수 하나 곱해져 있잖아. 최소 공배수는 같은 인수 적게 가져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분모가 2인 놈이 있고 여기는 2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3의 1승이라는 놈이 있으면은 최소 공배수는 뭐다? 2의 제곱 3의 1승이 되겠지. 만약에 여기가 1승이고 여기가 2승이 되더라도 똑같이 되겠지. 그런 식으로 소인수를 생각해서 하는 게 원래 최소 공배수거든. 우리는 뭐 눈으로 보고 빨리 판단하지만. 그래서 일단 얘네들도 마찬가지나 뭐다? 일단 통분을 먼저 해줄 건데 분모는 뭐로? 최소 공배수로. 근데 이제는 식이다 보니까 뭐 하겠어? 최소 공배수를 해야 되나? 소인수분해가 아니라 뭐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지. 만약에 여기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있고 여기 x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인수가 있으면은 통분한 뒤에는 뭐가 된다?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도록. 여기 만약에 x 마이너스 2의 1승이 있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면은 뭐 한다? 여기는 x 마이너스 2의 1승을 가지고 있도록. 이렇게 통분 먼저 해야지. 그죠? 그렇게 하면은 덧셈, 뺄셈 끝났습니다. 분자끼리 정리하면 끝. 마지막에 약분할 거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 두 번째 곱셈과 나눗셈. 2분의 3이랑 뭐 해볼까? 5분의 4가 있으면 우리 곱셈 어떻게 하니?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기는 하지. 똑같아요. 근데 뭐가 보이면 지금처럼 약분할 게 보이면 약분을 먼저 해주죠. 그래서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지. 유리식도 똑같아. 그래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인수분해를 해요. 분모도 분자도. 그 다음에 뭐 한다? 약분을 하신 다음에 분모끼리 분자끼리 곱하시면 끝. 끝. 오케이? 그래서 유리식에서의 덧셈, 뺄셈과 같은 사칙 연산은 진짜 개쉬움.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가 살짝 들어오냐면은 좀 알아두면 편한 연산 두 가지를 배워요. 사실 그거 하러 온 거야, 오늘. 유리식을. 뭐가 있냐면은 부분분수로의 변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분분수로의 변형. 이거 들어본 사람들 있지? 선행을 공통수학 2를 했거나 대수까지 갔거나. 수상에는 공통수학 1에는 안 나오지 아마. 자, 부분분수로의 변형이라고 하는 공식이 하나가 있고요. 이거 3학년 때까지 계속 쓰인다. 잘 외워둬라. 참고로 3학년에 되면 부분분수로의 변형이라는 공식이 수학의 정석이라는 문제집을 보면 한 8개, 9개를 알려줘. 다 필요 없고 딱 지금 2개. 고3이 되면 하나 추가. 딱 3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알았죠? 어쨌든 공식이 좀 많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하는 게 있냐면은 번분수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번분수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야. 근데 이거 좀 이따 뭔지 보여줄 텐데 보면은 뭔지 알아. 어떻게 연산하는지 알아. 근데 그때 배웠던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연산은 이제는 갖다 버려야 돼. 너무 불편해. 그걸 쓰기에는 이제 고등부 문제들은. 그래서 다른 방식을 알려주고 이제는 그걸 쓸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분무수로의 변형이라는 공식이 뭐냐. 어떤 분수가 있어. 분모가 곱의 꼴을 띄고 있어. 그때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변형을 하는 거야. 그 형태는 좀 더 얘기해 줄게. 어쨌든 변형을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만 하면은 목적이 뭐냐면은 분수 분모를 곱을 이루고 있는 그 분모를 하나하나 각각 뜯어가지고 A만 분모로 갖는 분수, B만 분모로 갖는 분수로 만드는 거야. 오케이? 근데 만드는 방식이 뭐 반드시 둘을 분자 1일 때 빼는 방식으로 갈 거거든. 그럼 이 두 개 같아 달라? 다르지 당연히. 통분을 해보면 분자 B-A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없지. 그러면 B-A는 없애기 위해서 앞에 곱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는 이게 같다라는 사실은 알겠지. 외우는 건 이제부터 알려줄게요. 알겠죠?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어떻게 외워주냐면은, 뭐 외운 방식이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가셈. 분모가 곱의 꼴을 띄고 있을 때, 부분수를 변형을 쓰는데, 첫 번째, 뒤에서 앞에 거 뺀 걸 분모로 쓰세요. 그 다음에 앞에 거만 분수, 뒤에 거만 분수. 그리고 빼기.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언제 사용하는지 지금부터 알려줄게. 잘 봐. 분수와 분수를 여러 개를 더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뭐 요 정도는 암산해도 되긴 하지만 암산을 안 하려는 게 목적이니까 그냥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두 문제는 풀이 방식이 다릅니다. 어떻게 문제가 다른지를 그 특징을 살려서 찾아봐. 뭐가 달라? 뭐가 좀 특이해? 위에 게 특이하니 밑에 게 특이하니? 뭐 하나도 안 특이하니? 밑에 게 특이합니다. 위에 거랑 구분돼요. 자, 밑에 거 뭐가 다르냐면 첫 번째 분수의 분모에 뭐가 있지? 2가 있지. 근데 그 두 번째 분수에도 또 2가 있어. 두 번째 분수의 분모에 3이 있지. 세 번째 분수에도 3이 있어. 분모가 꼴을 이루는 거는 두 문제가 똑같은데 중복되게 계속 뭔가 계속 겹치는 거야. 하나씩 하나씩.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은 분무수예요. 안 겹치면은 그냥 덧셈 뺄셈 하러 가야 돼. 그래서 이건 진짜 찐 노가다. 이거는 노가다가 아님. 알았음? 자, 그러면 어떻게 푸는데요? 분무소를 변형 문제라는 거를 겹친다라는 걸 통해서 찾았으면은 쓰면 돼. 잘 봐. 일단 뒤에서 앞에 거 빼주면 1, 뒤에서 앞에 거 빼주면 1, 1. 그래서 B마이너스A는 1분의 1이라서 그냥 안 쓴다. 아니면 그냥 1 한 번만 붙여놓을까? 얘는 뭐가 된다? 분모 1 가지고 만든 분수, 분모 2 가지고 만든 분수. 두 번째 것도 부분수 써주면은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세 번째 것도 1분의 1 부분수 만들어주면은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보여 이제? 왜 썼는지? 다 겹쳐서 사라지죠.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그래서 쓰는 겁니다. 부분수를 변형은. 그럼 남은 것만 딱 써보면 1 하나 남았고 마이너스 4분의 1 남았으니까 4분의 4 암산도 되잖아. 알았음? 이렇게 풀려고 만든 게 바로 부분수를 변형이에요. 자, 언제 쓴다? 분수들을 여러 개 더할 건데 분모가 곱의 꼴을 이루고 있을 때 분모에 있는 인수들이 하나씩 겹친다면. 알았죠? 그때 사용하는 게 부분수를 변형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요거. 이거는 통분이다. 어디 갔어? 아마 유형 따로 있겠지? 여기 있네. 자, 요거 801번 이거 왜 부분수로 들어가 있는지 알겠어? x 플러스 1, x 플러스 겹치고 x 플러스 4, x 플러스 4 겹치잖아. 그래서 부분수 쓰는 거야. 뭔 말 알? 뭔 말 알? 하나만 더 볼까? 이거는 늘어나 봐야 아는 거라서 좀 이따가 보고. 없네. 어쨌든 이런 겁니다. 알았죠? 부분수 변형 언제 쓰는 건지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 번분수식의 계산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 설명하고 정말 쉬자. 자, 번분수식이란 거는 그냥 분수꼴의 형태가 번복된다. 반복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분수 안에 또 분수가 있는 거.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 어떤 거? 분수야. 그런데 분모도 분수야. 분자도 분수야. 이거 어떻게 계산하고 배웠음? 가운데 거 두 개, 안에 거 두 개, BC 곱해서 분모로. 끝에 거 두 개 곱해서 분자로 쓰라고 뭔가 공식처럼 외웠지. 그치? 근데 이제는 그게 불편해. 왜? 이게 분모로 들어가 있을 거거든. 그럼 아까처럼 이걸 쓰고 싶으면 얘네 통분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이렇게만 나올까? 아니.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올 거야. 이거 너무 쉽다. 이렇게 식으로 막 나올 거야. 그럼 통분하는 시간부터 오래 걸릴 거예요. 점점 항이 붙고 붙는 순간. 알았지? 그래서 통분을 해서 그걸 안 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푸는데요?
번분수꼴을 깨주면 돼. 번분수식의 계산, 번분수꼴 자체를 깨는 정도야. 그걸 목적으로 하면 돼. 저 분수 a분의 b에다가 뭘 곱해버리면 분수가 사라져? a. 그죠? 분모 a를 곱해버리면 더 이상 분수가 아니잖아, 얘는. 그냥 b잖아. 그래서 분모 부재 똑같이 a를 곱할 겁니다. 두 번째, 분자에 있는 분모 누구? c를. 분모 부재 같이 곱할 거야. 그러면은 a는 약분해서 bc, c 약분해서 ab. 아까랑 같은 결과 나와. 근데 이거는 통분을 안 해도 풀 수 있어. 그래서 이게 훨씬 빨라져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 쳐봐. 본문소식 계산하기 위해서 중학교 때 배운 그 방식을 쓰려면 막 분모도 통분하고 있고 분자도 통분하고 있고 통분된 걸 가지고 막 곱하고 해가지고 소인수분해 해서 막 약분하고 해야 될 거야. 근데 이제는 뭐 하면 돼? 그냥 분모 문제 x 곱하고 x-1 곱하면 됩니다. 맞죠? 분모에 있는 분모, 분자에 있는 분모를 분모 문제에 다 곱해. 그러면 x 쇽쇽 분배해주면은 앞에는 x제곱 마이너스 x고 뒤에는 x 마이너스 1이야. 분자는 슉슉 분배해주면은 2x에다가 x-1 곱하고 뒤에 거는 x-1 곱했는데 약분이 되니까 마이너스 x. 동량 정리만 하시면 돼요, 이제. 알았음? 이게 훨씬 빨라짐. 이제는 어떤 꼴이 나올 거냐면 문제에 이렇게 나올 거라고. 이거 통분해가지고 다 합친다고 해봐. 한참 걸려. 근데 법문수식에서는 진짜 쉬워. 이런 것도 있고 분수 안에 분수가 또 있고 더 늘어나고 이거보다 더 심한 것도 있어. 분수 안에 분수 계속 한 5개, 10개 반복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빨리 풀려면 요풀이가 필요한 거야. 알았지? 그래서 요 두 개의 공식을 외워야 되는데 자 여기서 끝을 내는 게 아니라 부분문서로의 변형은 공식이 하나가 더 있다 그랬죠. 지금은 두 개를 외워야 된다 그랬지. 3학년 되면 하나 추가고 그 하나 아마 교과서에 없을 거다. 교재 없을 거니까 잘 써둬요. 분모가 3개의 꼴을 띄는 게 있을 거야. 물론 1학년 때는 잘 안 나와. 2학년 1학기 대수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할 겁니다. 아마도. 분모가 3개의 꼴을 띄고 있고 막 여러 개를 더하고 있을 때도 분모를 변형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쓰냐면 제일 끝에 거 빼기 제일 첫 번째 거.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하듯이 제일 뒤에 거에서 제일 앞에 거 빼는 거야. 그리고 뒤에는 부분수 만들 때는 어떻게 한다? 앞에 거 2개 가지고 분모. 뒤에 거 2개 가지고 분모. 이렇게 쓰는 게 부분수의 변형 두 번째 공식입니다. 가끔 등장하니까 알아두세요. 알았죠? 언제 등장할 거다? 대수라는 과목의 수열 파트로 가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할 거다. 그래서 지금 미리 그냥 정리만 해놔. 혹시나 너네 학교에서도 1학년 때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았지?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남아있는 유리식 그리고 저거 배운 것들 예시 문제들 그리고 무리식 해서 마칠 건데 무리식은 짧아. 무리식은 할 만한 설명이 별로 없어요. 무리 함수가 중요하지. 알았죠? 쉬었다 합시다. 자, 그래서 한번 풀어볼까? 지금 배운 거랑 관련된 것들 뭐 더 샘플쌤도 포함을 할 거예요. 한 몇 개 정도만 풀어봅시다. 몇 번을 보냐면 일단 793번 뭐 쉬운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통분하면 되니까 이거 하나 풀어볼까?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렵다기보다 틀린 애들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800번, 801번 (805번까지) 자, 5개 기기 뭐 모든 수학 문제들이 다 마찬가지긴 한데 결국 우리가 배운 거 안에서 나온단 말이야. 분수들의 덧셈이 나왔어. 100% 그거는 덧셈, 뺄셈, 사칙연산 아니면 부분수일 거야. 둘 중에 뭐 쓰지? 이 고민을 하고 시작하는 거. 그냥 푸는 게 아니란 말이야. 도형의 방정식 우리 정규 수업에서 도형의 방정식 하고 있잖아. 그때도 내가 계속 하는 얘기가 우리는 뭐 원에서 접선 접하는 직선이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일단 접하는 직선에 대한 얘기 또는 접선의 방정식 얘기 나오면서 막 배운 유형 자체가 접점이 주어지거나 원 위의 점 또는 뭐 원 밖의 점이 주어지거나 기울기가 주어지니까
뭐가 주어졌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뭘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될까?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한단 말이야, 우리가. 얘도 마찬가지라고. 결국은 뭘 할래? 통분을 할 건데, 아니, 통분을 할 거야? 부무수 쓸 거야? 너희들 편한 대로 항상 고민을 하세요. 알았죠? 그것부터 먼저 전략을 짜야 돼. 그래서 요 녀석 보면 일단 분모가 두 개씩 막 곱해져 있어. 근데 여기서 막 더하기 빼기의 형태로 뭐 부무술 쓸 거야도 방법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라는 거는 아니기는 해. 이거는 아마 부무술 써도 답이 나오기는 할 거야. 근데 이 문제의 목적이 그게 아니라서 그냥 나는 통분으로 갈게. 알았죠? 그래서 여기에 A마 B, B마 C, 뭐 C마 A가 뭐 순서가 다르게 막 섞여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가 결정을 하자. 나는 무조건 A-B, B-C, C-A로 갈래. 라고 내가 고정을 했다 치자. 그러면 이제 통분을 할 때 얘 뭐 했어요? 부호가 바뀌었네요. C-A, A-C도 부호가 바뀌었네요. 그럼 부호가 둘 다 바뀌었으니까 부호 안 바뀐 거. 앞에 있는 마이너스 가지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없던 항 B-C가 생겼으니 분모 분자에 같이 곱했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마이너스 B 여기도 마찬가지야. B-C 부호 반대고 A-B 부호 반대니까 둘 다 부호 바뀌었으니까 부호 안 바뀐 거지. 그럼 마이너스 B 그대로 가면서 통분할 때 뭐 곱해? C-A를 곱했다. 마찬가지로 셋 다 똑같이 해주면 이렇게 되거든. 그때 이제 계산을 해보래. 뭐 결국은 둘 중 하나겠지. 분모가 이거니까 분자를 계산해서 뭐 인수분해를 해봤더니 하필이면 또 분자도 A마 B, B마 C, C마 A가 될 수도 있고 맞지? 또는 뭔가 다른 값이 나올 수 있어. 분자만 계산을 해보자. 근데 전개해보면 마이너스 AB 플러스 AB 사라지고요. 플러스 AC 마이너스 AC 사라집니다. 플러스 BC 마이너스 B 사라지네. 뭐야? 분자가 그냥 빵 나와버리네. 그럼 분자가 빵이니까 답은 빵 하고 끝나는 거지. 알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98번 가볼 거야.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뭐 내가 유빈이한테 했던 얘기기는 한데 너네가 만약에 이 문제를 풀 때 2분의 어쩌고 저쩌고 2의 2승분의 어쩌고 저쩌고 2의 3승분의 어쩌고 저쩌고 점점점 해서 2의 9승분의 어쩌고 저쩌고 했다면 너네 아마 다 통분을 했을 거야. 7이 아니라 여기 7승. 다 2의 9승으로 통분을 했을 거야. 그러면서 분자만 가지고 뭔가 정리를 하러 갔을 거거든. 마찬가지야. X-1에 1승, X-1에 2승, X-1에 3승, 4승, 5승, 6승, 9승까지 간다면 뭐 해봐야지? 통분을 해봐야지. X-1에 9승으로. 알았음? 또는 통분하기 싫으면 뭐 해도 됨? 양변에 X-1에 10승을 곱한다도 방법이 될 수 있겠지. 이거는 아마 나는 X-1에 10승을 곱하는 게 나은 것 같은데 아마 이 문제는 통분을 풀고 있을 거다. 양면에 X-1에 10승을 곱해보자. 또는 9승만 곱해보자. 하나는 어떻게 처리할 건데요? 약분하는 용도로 쓰자. 이거 약분할 줄 아나? 8승, 7승, 6승, 5승, 점점점점 1까지. 우변. 이거 번호 좀 옮길게. 우변. 그럼 뭐야? 9승을 곱했으니까. A1에다가는 X-1에 8승. A2에다가는 9승 곱했지, 지금. X-1에 7승. 점점점. 그래서 뭐야? 두 개 쓸게. A8에 X-1에 1승이 있을 거고, A9는 G 혼자 있을 거야. 요렇게 바꾸고 나니까 언제? 공통수학 1에 항등식 문제로 바뀌었고, 우리가 만약에 A1부터 A9까지 합을 구하고 싶으면은 뒤에 있는 X-1, X-1, X-1 얘네를 다 1로 만들어준 X 얼마? 2를 넣어주는 게 답일 거야. 맞죠? 넣어보자. 근데 이거 답 맞냐? 2를 넣어보자. 그럼 뭐야? 이거를 풀 수 있나? 너네가? 2의 8승, 2의 7승, 점점점점 해서 2 플러스 1까지. 그게 뭔데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점점점점 해서 A8 더하기 A9까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야. 뭐야 됨? 홀수 번째 놈들만 살리고 싶어. 그럼 홀수 번째 놈만 뭐 할 수 있는? 부호를 바꿔서 쓸 수 있는 X 얼마? 0을 넣어보자. X에 0을 넣어보면 좌변은 뭐예요? 1 나옵니다. 우변은요, A1, 마이너스 A2, 플러스 A3, 마이너스 A4, 점점점. 짝수 번째는 다 마이너스로, 홀수 번째 다 플러스로.
그러면 그 두 식을 뭐 해버리면 더해버리면 짝수번째 다 날아가네. 그럼 2로 나누면 다 되겠다. 그렇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지. 끝. 이거 답 맞냐 근데? 이렇게 답 나왔어? 답 뭐야? 뭐? 어? 아 그렇게 나와? 아 오케이. 등비수를 합 없이 이거 노가다인데 이 연산이? 우리 공통수학 2잖아.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알았죠? 됐죠? 끝. 자, 그래서 아마 양변을, 우변을 x매슬의 구성으로 통분을 해서 더해주면 분자 아마 이거랑 똑같이 생겼을 거야. 알았죠? 알았죠? 자, 어쨌든 그 다음에 가보자. 아마 내가 좌변을 인수분해 해버려가지고 지금 저게 지저분해 진 것 같아. 인수분해 안 했으면 더 깔끔한데. 알았지? 자, 어쨌든 800번으로 가봅시다. 요거는 사실 내가 왜 풀어보라고 했냐면은 분수 더하기 분수 더하기 분수 더하기 분수 뭐 뒤에 두 개는 백인데 요 녀석 연산하는 방법 중에 지금 이 식의 생김새 각각의 생김새를 잘 보고 이 유형을 기억을 하세요. 다음 시간에 아마 필요할 겁니다. 저거를 그냥 더하기 빼기를 한다고 치자. 불편해. 왜? 뭐 그냥 뭐 랜덤하게 막 하진 않겠지만 두 개를 만약에 먼저 통분을 한다고 쳐봐. 그러면은 이거 둘이 곱할 때 얘 뭐야? 이거 곱하기 이게 분자에 들어가 있을 거야. 여기에도 뭐야? x 플러스 3이 있을 거야. 그러면 둘이 통분하면 분모는 2차식 상관없는데 분자가 뭐야? 2차식이 돼 있음. 2차식분의 2차식이야. 얘도 마찬가지 2차식분의 2차식이야. 또 더 할 거야. 그럼 뭐해? 분모 통분을 할 때 2차식 1이 곱하면 4차식이 되지. 그럼 분모는 어차피 인수로 설명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분자는 정리할 때 2차식 곱하기 2차식, 4차식을 전개를 하고 있어야 돼. 너무 불편하거든. 그래서 그냥 냅다 밀어붙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800번이 다들 오래 걸렸을 거야. 그래서 잘 들어놔. 이거는 사실 내가 먼저 설명하는 게 맞는 문제기는 해요. 그냥 한번 던져준 건데 분자 차수 내리기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거 그냥 통분을 하면 불편한 이유가 분자 때문이야. 분모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분자가 만약에 1차가 아니라 상수였다면 훨씬 쉬워. 오케이? 그래서 분자 차수 내리기라고 해서 뭐 하냐면은 분모가 x 플러스 3이면 분자를 x 플러스 3의 배수, 분모의 배수 형태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 두 배 해주면 2x는 맞지. 근데 상수항이 안 맞아. 그럼 뭐? 마이너스 붙이면 되지. 뒤에도 마찬가지야. x 플러스 5가 분모니까 분자를 분모 x 플러스 5에다가 상수항 맞추기 위한 마이너스를 하나 더 있다. 뒤에는 x 플러스 1분의 또 x 플러스 1의 몇 배? 1차의 계산 맞추기 위해서 2배, 상수항이 안 맞으니까 마이너스 1. 또 마지막 또 x 플러스 7이 분모니까 분자를 x 플러스 7에서 1 빼기.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 뜯어주면 2예요. 뒤에 거는 x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1이고요. 얘 뜯어주면은 플러스 1이에요. 뒤에는 x 플러스 5분의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럼 마이너스 1 뽑아냈다. 세 번째 분수도 이렇게 뜯어주면 앞에 마이너스 때문에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로 바뀌면서 x 플러스 1분의 1이고요. 얘도 마이너스 1 플러스 x 플러스 7분의 1이야. 보여? 일부러 이렇게 맞춰놓은 거야. 그래서 남은 것만 다시 써볼 건데 어떻게 써볼까? 순서 좀 바꿔서 쓸까? x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x 플러스 7분의 1. 그냥 앞에 플러스인 거 먼저 썼고 마이너스 마이너스인 거 뒤에 써보자.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요 녀석을 통분을 하면 돼. 훨씬 심플해졌지. 그치? 근데 이번에도 전략을 좀 짤 거야. 뭘 어떻게 뭐부터 전개를 하는 게 편하냐. 그냥 냅다 아무 생각 없이 앞에 거 두 개 뒤에 거 두 개 하지 말고 우리 뭐 할 때 전개할 때 단식의 연산 전개할 때도 맞지? 공통인수? 똑같은 식이 나와서 두 번 이상 반복되는 형태로 전개 많이 했잖아. 뭐 이거 얘기한 거야. 우리 그 다항식의 연산할 때 이거 다시 인수분해 하시오 이런 문제 만나면 이거 두 개 먼저 하기로 배웠잖아. x제곱 플러스 5x 만들려고. 그지? 그것처럼 얘네도 좀 심플한 거 한번 찾아봐. 뭐가 그나마 좀 심플하겠니? 아, 그렇지. 맞네. 그러면은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가 맞네. 맞네. 맞죠? 왜? 전개해보면 x제곱 플러스 8x. 여기도 전개해보면 x제곱 플러스 8x. 그렇게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하는 게 낫겠지.
그럼 통분을 했다 치면 자리가 왜 이렇게 없냐? 아, 이것 때문에 그러지. 분자 마이너스 묶어놓고 나머지만 해보면 3호. 어허. 얘는 뭐예요? 분자를 미쳤나 보다. 이걸 밑에 걸 정리 안 하고 위에 걸 정리하고 있다. 미쳤다. 분자 다시 쓸게. 뭐야 이거? 더하기만 하면 되지. 2x 플러스 8. 내가 아까 전혀 잘못 말했어요. 더했을 때 같은 값이지. 요거지. 됐지? 그러면 이제 너네가 통분만 고민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았음? 그때 뭐 할 수 있잖아. 2x 플러스 8 공통인수로 묶어서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묶었다 치고 분자 1이라 치고 얘도 분자 1이라 치고 통분을 해봐. 이거 곱해주기만 하면 되지. 여기는 뭐다? 이거 정리한 거. 마이너스 뒤에 는 분자가 이거 정리한 거. 그때 사라져 주잖아. 깔끔하잖아. 알았지? 요렇게 전개하면 되겠지. 전개를 자꾸. 어쨌든 통분해서 더해주면 되겠지. 알았죠? 끝. 그래서 여기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다? 다른 것들도 다른 거고 통분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요거 기억하라고. 알았죠? 1차식분의 1차식을 4개 더하는 문제 많이 나올 겁니다. 학교 시험에. 그대로 나올 거야. 숫자만 바뀐 채로. 알았지? 자, 801번 가보자. 정리할 거 있는 사람 얼른 정리부터 해주세요. 분모를 0으로 만들지 않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블라블라. 자, 또 분수 더하기 분수야. 이거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건데 유형 이름을 보지 말고 문제를 잘 보세요. 분수 더하기 분수는 통분 아니면 부분수야. 이 정도는 사실 통분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기는 함. 알았죠? 근데 뭐 겹치고 이거 겹친다. 그럼 뭐다? 부분수를 쓴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녀석 부분수 써보자. 뭐야? 뒤에서 앞에 거 빼주면 1입니다. 1분의 1이니까 뭐 일단 쓸까? 나중에는 이거 안 쓸 거야. 그리고 앞에 거 분의 1, 뒤에 거 분의 1 뺀다. 부분수 바꿨어요. 두 번째 것도 바꿔보자. 근데 선생님 여기 3이 있으면 어떡해요? 원래 공식이 3이잖아요. 없잖아요. 1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3 곱했다고 생각하면 되지. 3은 그냥 개수처럼 생각을 해버리고 남은 놈만 가지고 해봐. 뒤에서 앞에 거 뺄 때 뭐 나와? 3 나오고 3분의 1이잖아. 그거 약분하기 위해서 분자 3이 있었던 거야. 그대로 밀어붙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누구도 마찬가지. 세 번째 녀석도 마찬가지. 5 고민하지 마세요. 뭐예요? 뒤에서 앞에 거 뺄 때 5 나오잖아. 5분의 1 붙겠지. 그리고 뒤에 거 써주면 뭐예요? x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9분의 1. 그러면 얘네들은 전부 다 약분이 되면서 이제 뭐해? 소거할 수 있잖아. 됐지요? 그러면 남은 거 x분의 1과 x 플러스 9분의 1만 둘이 빼시면 답이야. 이거는 뭐? 마지막 통분. x 곱하기 x 플러스 9분의 x 플러스 9. x 통분 마이너스 x. 사라지면서 AB 다 나오네. 9분의 9. 됐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18입니다. 18. 마지막 805번. 자, 805번. 이거는 사실 막 통분을 한다고 해서 틀리거나 한 건 아닌데 좀 더 빠른 풀이가 바로 본분수야. 통분형으로 통분이란다. 그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방식으로 풀려면 일단 이거만 먼저 봐야 돼요. 통분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연산이 시작해야 되는데 번분수식의 계산 저걸 본 사람들은 처음부터 번분수부터 시작하면 돼. 번분수다. 분모 분자의 1마이너스 x 곱하자. 하면 끝이잖아. 그지? 그러면 분모 여기다가 분배를 해주면 일단 1마이너스 먼저 쓰고 여기다가 분배를 해주면은 1-x 마이너스 1분의 1-x 끝났네. 그지? 1 플러스 x분의 1-x가 되고 이제 뭐 하면 됨? 통분하면 끝나잖아. x분의 뭐야? 1 끝. a는 1, b는 0 둘이 더하면 1. 답은 2번. 알았음? 끝. 그래서 나중에 너네가 이거보다 훨씬 번문수 많은 걸 배우게 될 텐데 806번은 느낌이 완전 다를 겁니다. 알았죠? 너희들이 먼저 풀어서 고민해봐요. A, B, C, D에서부터 출발해서 번문수식 푸는 거 아닙니다. 왜 미지수부터 출발해? 상수 11분의 26부터 출발하면 되는데. 알았지? 그래서 이거는 너희들이 고민 잘 해서 풀어오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남은 것들은 일단 유형들만 보여만 줄게 먼저. 자, 유형 6번 807번인데 우리 숙제가 내가 아까 보냈는데 대충 824까지지 아직 좀 많이 남았지. 자, 간다. 일단 807번은 요 형태의 글 가지고도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뒤에 더 응용해서 푼다. 너네 눈에 요게 뭐로 보여? 그냥 이렇게 생각하자. 앞에 항과 뒤에 항을 A, B로 바라봤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보여? 대신에 A 곱하기 B는 1이라서 안 준 것뿐이야. 알았죠? 곱셈공식의 변형입니다. 이게 뭐로 보여? A 삼성, B 삼성으로 보여? 그러면 A, B의 합을 알고 삼성 더하기 삼성을 구할 때 A, B의 곱이 필요하잖아. 근데 곱은 1이라서 안 주고 있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냥 A, B의 삼성 구하는 것처럼 삼성에서 3 곱하기 2이 곱한 거에다가 합한 거를 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 이게 약분되는 거지 그냥. 알았지? 곱셈공식의 변형. 알았음? 세 번째는 4승 더하기 4승. 한 번 더 꼬여있네. 그리고 808번 같은 것들은 또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것도 비슷한 방식으로 언제 했었냐면은 사실 수상 공통수학 1에서 했습니다. 요 녀석을 x로 나눠주게 되면 얻는 게 x-x분의 1이 마이너스 4라는 걸 얻는 거야. 그걸 이용해서 요들이 묶어주면 3 곱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5 곱하기 뺀 거 그리고 플러스 1까지. 그럼 얘네를 구하러 가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이런 식으로 변형해 주세요 라는 거라서 패스. 이제는 A 더하기 B가 아니라 A 더하기 A분의 1꼴로 분수식꼴로 나올 거야. 다 같은 문제입니다. 알았죠? 이건 뭐야?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딱히 설명할 만한 거는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요 비례식 얘기를 가끔씩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보기 들어봐. 얘들아. 815번을 풀어보세요 라고 하면 있잖아. 선생들이 접근하는 방식과 학생들이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고 했잖아. 학생들은 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겠지만 애들이 일단은 그냥 막 덤빈다라고 할까? 뭐를 써야 될까라는 거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막 덤빈다 또는 기억을 통해서 옛날에 이렇게 풀었어. 약간 이렇게 접근을 한다면 선생들이 일단 그냥 이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서 뭐부터 찾아보냐면 미지수 몇 개야? 3개잖아. 만약에 식이 몇 개가 주어진다면 3개가 주어진다면 연립을 통해서 x, y, g의 값을 각각 찾는 문제가 될 거야. 근데 이 문제에 식 몇 개 주어졌어? 등호 하나당 식 하나. 어떻게 보면은 식 2개 주어진 거야. 둘이 같으면 이 둘이 같다는 건 자동이니까 이거는 식이 아니고. 알았음? 식 2개가 주어져 있고 미지 3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3개의 값을 다 찾을 수 있다 없다 x, y, z 못 찾는다. 그래서 물어보는 게 분수꼴로 물어보고 한 문자로 통일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야 돼. 그 차이가 있다고. 미지수의 개수와 식의 개수를 찾아보는 게 선생들의 풀이. 애들은 일단 기억을 자꾸 되살리는 풀이. 오케이? 그거 좀 잘 봐두세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어떻게든 정리해서 뭐 여기서 x가 뭔지 여기서 y가 뭔지 또는 뭐 어떠한 식이 x에 대한 식으로 여기서도 어떠한 식이 x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돼서 그 녀석을 또는 y나 x를 다 한 문자로 x로 바꿀 수 있는 형태로 바꿔야지 해서부터 출발을 하면 돼. 알았지? 근데 지금 이 유형이 비례식이죠. 지금처럼 비례식이 주어지면은 x로 고치거나 y로 고치거나 g로 고치는 것도 좋은데 뭘 사용하냐면은 는 k라고 넣어서 이걸 비례상수라고 둬요. 비례상수를 이용해서 우리는 x와 y를 더해주면은 3k y와 g를 더해주면은 4k 보이나? g와 x를 더해주면 5k 그래서 미지수 4개처럼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식을 싹 다 더해보면은 x도 2개, y도 2개, g도 2개인데 그 합이 12k거든. 그럼 앞에 2가 있는 상태에서 12k 그러면 2로 나눠주면은 6k 그럼 3개 다 더해서 6k인데 x, y의 합만 3k면 g는 3k지. x는 2k지. 뭐야 이거? y는
K지. 그렇게 해서 싹 다 K로 바꾸시면 답. K제곱은 다 약분 되거든. 이게 비례식에서 나오는 약간 연립형 문제랄까? 알았음. 일단 뭐 미지수 개수와 식의 개수 찾아보는 거. 그리고 분수식이 나오면 는 K를 이용해서 비례상수를 이용해서 K로 바꿀 재료를 찾는 거. 알았죠? 요 풀이 역시 잘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 대 B 더하기 C 대 C 더하기 A는 2대 3대 4 진짜 비례식으로 주어지면 그냥 이렇게 잡으면 되지. 2, 3, 4를 A 더하기 B는 2K, B 더하기 C는 3K, C 더하기 A는 4K 이렇게 비례식 세우면 되지. 알았죠? 예, 끝. 나머지는 생략할게요. 얘는 지가 비례상수 써놨네. 친절하고만. 알았음? 알았음? 자, 간다. 그러고 나면은 나머지 것들은 요 활용형들은 특히 잘 풀어주고 특히 농도 잘 풀어주고 어디로 넘어가냐면 무리식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무리식은 근데 할 얘기 없음. 왜 할 얘기 없는지 딱 한 문제 보면 암. 897번. 자, 무리식입니다. 무리식이 뭐야? 시간 10분 남겨놓고 무리식 시작한다. 선정하겠다. 결국 유리식과 무리식 배울 때 아까 내가 뭘 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하나의 식 다항식. 다항식을 가지고 유리수꼴로 분수꼴로 만든 거를 유리식이라고 한다면 무리식은 다항식을 무리식을 만드는 제일 대표적인 방법 루트 안에 다항식 넣으면 돼. 그 루트 안에 제곱이 들어가면 제곱식이 들어가면은 다항식이 되지. 다항식도 무리식의 한 종류다. 알았지?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자, 그때 다항식에서도 연산, 사칙 연산이라는 걸 합니다. 근데 너네가 루트 2 더하기 루트 3 같은 거 했어? 못 하잖아. 그지? 무리수에서 했던 유일한 연산 딱 뭐 있어? 분수 아니야? 뭐 루트 2 더하기 루트 3분의 1 뭐였어? 분모의 유리화. 맞죠? 그래서 막 덧셈 뺄셈 이상한 거 잘 안 물어봐. 뭐만 딱 기억하면 되냐면 분수꼴로 무조건 나와 있을 거고 뭐만? 분모의 유리화만 생각하면 돼. 그리고 어느 단원? 공통수학 1에서 나왔던 복소수 단원에서 루트를 가지고 표현하는 복소수가 루트 안에 A가 양수로 들어가 있으면은 뭐다? 복소수 루트 A라고 하죠. A가 양수로 들어가 있거나 0으로 들어가 있으면 뭐다? 실수고. 복소수 루트 A가 음수로 들어가 있으면 뭐다? 허수인 거지. 그거 하나가 더 튀어나올 뿐입니다. 그래서 뭐야? 다음 무리식의 값이 실수가 되도록. 그럼 뭐야? 루트 안에 양수가 되도록 하는 x의 범위 끝. 양수가 되도록 하는 x의 범위 끝. 알았음?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음수도 포함되거나 이런 거. 루트가 실수가 되죠. 그럼 뭐야? 루트 속에 있는 저식이 0보다 크거나 같도록 x의 범위 구하세요. 그냥 2차 부등식 푸세요잖아. 알았죠? 이게 답니다. 그리고 연산으로 넘어가 볼까? 어디 있어? 이런 거 연산 넘어가 볼까? 다 분수야. 유리화가 푸르야. 뭐야? 심지어 그냥 유리화지 오네. 간단히 하세요. 앞에도 보면은 분모의 루트 있지. 두 번째 분수식도 분모의 루트가 있지. 뭐야? 유리화 하면은 답 나와요. 다 유리화밖에 없어. 그게 예전보다 복잡해져 있을 뿐이지. 2, 3, 뭐 4, 5, 6, 2, 뭐 3, 7 넣어주면은 그냥 중학교 문제잖아. 유리화 처음 배웠던 그날. 그죠? 그게 그냥 x-1, x 플러스 1의 꼴로 바뀌어 있을 뿐입니다. 똑같은 문제라서 무리식은 진짜 설명할 게 없음. 알았음? 이런 것들도 다 대입하거나 정리한 다음에 유리화를 통해서 정리한 다음에 대입하면 됨. 그냥 그 얘기야. 먼저 대입하면 불편하니까 먼저 정리부터 한 다음에 마지막에 대입해 주세요. 딱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음? 그럼 무리식은 끝나.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음. 알았음? 뭐만 잘 기억하면 된다? 부분수의 변형, 법문수식의 계산, 분모의 유리화. 딱 3개 오늘. 알았음? 알았음? 그러면 시간이 애매하니까 요거 딱 하나만 풀고 마실게. 자, 요거는 그냥 내가 풀게요. 시간이 애매해서. 자, 유빈아, 잠깐라. 자, 가자.
뭐요? f들을 가지고 1, 2, 3, 4, 5, 6, 7 넣을 겁니다. 근데 다 역수를 만들겠대. 그러면 1 넣고 역수로 2 넣고 역수로 3 넣고 역수도 방법은 낼 수 있지만 결국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다? f의 역수야. 가보자. 뭐야? 루트 x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1분의 1. 이 식 자체를 심플하게 하자. 또 뭐 나왔어? 분수식 나왔지. 루트 꼴을 분모로 넣은 분수식 나왔지. 그럼 뭐다? 유리화. 그러면 분모 분자에 뭐 곱하자? 루트 x 플러스 1 빼기 루트 x를 유리화를 위해서 곱하자. 그럼 분모는 x 플러스 1 빼기 x가 됐고 분자는 루트 x 플러스 1 빼기 루트 x가 되니까 사라지고 나면 분모는 그냥 없는 셈 치셈 1이니까. 그러면 fx 분의 1이라는 저식 자체가 그냥 어떻게 생겼음? 루트 x 플러스 1 빼기 루트 x. 거기다가 1 넣고 있는 거 3 넣고 7 넣어서 더하는 거야. 1 넣어보면 뭐 나와? 루트 2 빼기 1. 2 넣어주면 뭐 나와? 루트 3 빼기 루트 2. 자, 생략합니다. 왜요? 부분분수 때랑 똑같아. 부분분수 너네가 지금 3개만 더 해봤지. 한 10개, 20개, 50개 더 하는 문제도 있어. 결국은 앞에 거 뒤에 거 하면서 소거 되는 거거든. 그럼 지금처럼 막 소거를 해봐. 하나만 더 써볼까? 루트 4 빼기 루트 3을 썼다고 쳐도 소거 될 거야. 그 다음에 또 있다 쳐도 또 소거 될 거야. 그럼 계속 소거 될 건데 50개를 쓰라고 해서 50개 다 쓰니? 아니. 그래서 부분문수도 마찬가지고 분모 유리화도 마찬가지고 하나 다음 거에서 바로 소거되면 중략하세요. 마지막에 몇 개만 딱 쓰면 됨. 하나만 쓰면 됨. 7 넣자. 루트 8 빼기 루트 7. 그러면은 어떤 순서로 어떤 규칙으로 소거가 되고 있었니? 앞에 괄호에서 앞에 거, 다음 괄호에서 뒤에 거. 그러면 쓴 것만 가지고 앞에 거, 뒤에 거 소거하면 끝납니다. 알았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마이너스 하나 남았고 제일 마지막에는 루트 8 하나 남았어. 뭐야? 2루트 2 빼기 1 끝. 그게 K야. 알았니? 그때 그 녀석의 값은 대략 어느 정수 사이에 있니? 뭐 5점 몇이니 3점 몇이니 뭐 이거 물어보는 거지. 알았죠? 루트 8은 2점 몇이니까 뭐 1점 몇이겠지. 1과 이상이 있겠지. 얘는. 알았죠? 어때요? 정말 쉽죠? 이게 다예요. 무리식은. 쉽다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충분히 할만하다는 거지. 유리함수처럼 막 외울 게 있고 막 나한테 설명 들어야 되고 무리식 함수처럼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우르르 틀려온 다음에 나한테 설명 듣고 이게 아니야. 알았죠? 오케이? 그러면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끝. 자, 숙제가 한 30문제 정도 되더라. 아까 잠깐 봤는데. 30문제 정도 되니까 내일 모레까지 충분히 풀 수 있을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이번 주 목요일 날, 오늘 화요일 맞지? 목요일 날 우리 유리 함수를 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무리 함수를 하면 다음 주 목요일 날 우리 마지막 수업이에요. 특강은. 그때 뭐 아까 말했던 거 합성함수의 그래프, 절대값 기울어서만 그래프, 가우스 그래프, 모슨 그래프 하면서 좀 그래프에 대한 함수에 대한 좀 독특한 표현들이나 뭐 좀 알아두면 도움되는 것들 좀 설명하러 갈 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잘 가요.